자, 최근에 이런 기사 많이 나오죠. 위기가 기회다. 지금 질병 우려에도 미분양 줍줍 나서는 사람들. 경기 북부 집값 오르고 미분양도 소진. 이 이전에 인천도 소진됐죠. 의정부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인천 검단 쪽 엄청나게 소진됐죠. 평택 이런 데도 엄청나게 소진됐더라. 풍선주가 미분양 무덤이었던 청주, 원주, 그다음에 수도권 북근이 이제 지방으로 꼬. 미분양 아파트에도 웃돈 붙는다. 용인 남사면, 이편한 세상, 용인 한숲시티 5단지가 갑자기 막 웃돈 붙어서 오르기 시작한다. 청약 대박, 분양시장 핫이슈. SK 하이닉스 공장 때문이죠. 주변에 SK 하이닉스 공장 때문에 오른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유도를 하고 있죠. 청약 대박이라고 하는데 12월에 미분양 속출했고, 당시에는 밀어내기 공급 폭풍이라서 미분양이 많이 났는데 갑자기 뜨더라. 웃돈이 붙더라. 괜찮은 상황일까요? 용인 한숲시티 별명이 있었죠. 아니 완전히 외진데다가 인프라도 없고 그냥 진짜 한숲시티만 들어와서 용인 한숨시티라고 가면 한숨만 나온다고 그런 이야기 있었는데 갑자기 SK 하이닉스 이야기로 분양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나왔잖아요. 위치 어디냐? 도보도 아니고 차량으로 35분 소요된다. 여기 살기 위해서 여기를 분양을 받아야 될까요? 차라리 동탄 가는 게 낫죠. SK 반도체 하이닉스 들어오는 데는 한참 멀리 있는데 여기를 수요 단지로 보는 게 굉장히 이상하죠. 그런데 지금 저런 거 가지고 미분양 아파트 받아야 된다 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미분양 아파트도 웃돈이 붙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남기고 있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SK 하이닉스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한숲시티를 갈 거냐? 간다고 보기엔 굉장히 어렵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이닉스 들어오면서 그거에 대한 상권이나 인프라 늘어나면서 고용 창출 효과 되는 게 여기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한숲시티까지. 저는 그렇게 보기도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미분양 팔려고 지금 저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3월 미분양 주택 현황 보면은 1000가구 정도 감소했죠. 2월보다.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는 요즘에 풍선효과 호도 많이 해서 9000가구 정도 미분양 주택이 소진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특히 수도권에서 작년 대비 2000가구가 사라졌다. 그 다음에 준공후 미분양, 악성 미분양이라고 부르죠. 실질적으로 준공후 미분양은 많이 줄진 않았다. 2000가구 정도 줄었고 300가구 정도 줄었다. 악성 미분양이 될 정도면은 굉장히 입지가 안 좋다는 거죠. 지금처럼 집값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입지까지는 안 산다. 보통 이런 곳에 지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공급 절벽 우려에 미분양 아파트 9개월 연속 감소한다. 공급 절벽 우려. 왜? 3기 신도시 플러스 택지지구로 24만 가구 플러스 알파로 공급된다 매년. 이런 이야기 있었죠. 그리고 다주택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9.13 때 LTV를 금지시킨다든가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죠. 그리고 지금 검토 중인 게 뭐냐, 이게 핵심적인 건데 이거는 추진 중이에요. 아직 보증금 위반한 시 임대사업자 혜택 박탈하고 혜택 토해내게 만든다고 그랬죠. 이게 추진이 된다면 대부분의 임대사업자들은 갭으로 투기해가지고 자금이 없다. 근데 여기서 혜택 받은 걸 토해내게 되면 큰일 나죠. 특히 보유세, 합산과세 같은 경우 그런 걸 토해내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처분을 할 것이다. 주택을. 그런 주택 수요까지 나오게 되면은 공급이 절대 부족하지 않죠. 다주택 매물들이 나오게 되니까. 그런데 항상 공급 절벽 우려다. 왜? 맨날 분상제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등의 정비사업 추진이 감소하니까 안 된다. 근데 이것도 회복된다 금방. 초창기에나 막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재건축 아파트라는 게 뭐예요? 비싼, 낡고 오래되고 불편한 아파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상승했던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금방 빠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금방 빠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추진을 하겠죠. 그냥 파는 것보다는 추진하는 게 더 나아지니까. 그때쯤 되면. 굉장히 일시적인 현상이다. 그리고 예전에도 그렇게 공급 절벽은 일어나지 않았다. 제가 지표상으로 많이 보여드렸죠.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는 뭐라 그래요? 남들이 안 살 때가 기회다. 남들이 안 살 때 같이 안 사가지고 가격 떨어뜨리는 게 핵심인데, 이게 그 배를 잘 만드는 그 언론에서 꼬마야 꼬마야 땅을 짚어라. 거기서 이야기한다. 교수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냐? 안정적인 투자처는 바로 신규 분양하는 서울 아파트이고 기존 시세보다 도리어 10% 낮게 책정되고 있으니까 분상제 되면 한 20-30% 낮아질 거지만 지금이 기회다. 10% 낮게 책정되고 있는. 수요가 많아 규제 지역으로 묶인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청약 경쟁률이 낮거나 미분양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알짜 부동산으로 탈바꿈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거 특히 1.5룸 대형 평수 84나 59 같은 경우는 수요가 많이 몰리니까 안 몰리는 저런 걸 노려라. 이딴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왜? 저런 게 미분양 나니까 팔아줘야죠.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파트와 함께 있는 오피스텔은 투자 가치가 있다. 아파트와 같이 있는 오피스텔이면 아파트를 사야죠. 취득세도 비싸고 이런 거 사라고 하고 있다. 오피스텔 사라고 하고 있다. 뭐 하는 사람인가? 심땡석 소장하면서 권사는 창립 멤버다.
미국 교수라느니 이딴 타이틀을 가지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타이틀보다는 이런 게 핵심이죠. 권사년 창립 멤버. 그 다음에 의료산업 전문 컨설팅 회사. 제가 의료산업 전문 컨설팅 회사는 대부분이 쓰레기다. 예를 들어서 약국자리 누가 들어오기로 했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병원 가지고 들어올 거니까 약국자리 빼라 해서 막 계약 취소하게도 만들고, 병원을 이렇게 맞춰준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 5층이랑 6층에 병원 맞춰줄 거니까 약국에서는 약국한테 커미션 받으면서 추가로 여기 인테리어비까지 내라. 그거 안 내면 나 병원 안 맞춰준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냈는데 이것도 병원이 계약된 게 아니라 근데 더 좋은 데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빼고 여기는 커미션만 먹고 빠진 경우도 많고, 쓰레기짓 굉장히 많이 해요. 의료 컨설팅 저쪽에서. 그런 거 하는 사람이다. 저렇게 해서 수수료에다가 웃돈에다가 이런 것까지 다 받아 처먹는 짓을 하는 것이 대부분 의료산업 전문 컨설팅 회사다. 진짜 그 분양 약국자리 같은 경우 보면은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병원이 맞춰져 있고 다른 사람이 약국을 맞춰가지고 오면은 그 컨설팅 회사에서 받지 말자고 그래요. 인테리어비 준다고 해도 자기네들한테 수수료 안 들어오니까 받지 말자고 하고서 더 좋은 조건 해주겠다. 이딴 짓거리 하는 게 의료산업 전문 컨설팅 회사예요. 그런 거 하던 인간이 뭘 부동산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왜? 저런 얘기를 해요? 이런 사람이니까. 뒤로 연결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팔아치워주면은 자기한테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이야기한다. 저딴 식으로. 믿으면 안 되죠. 아까 미분양 다 팔렸어요. 수도권 목근이 지방으로 꼭 방사능 가습기 호재. 청주.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청주 부동산 보세요. 지역 분석한 거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원주, 포항, 여수. 단타놀이 묻지마식 투자 신중해야. 제가 예전에 이 사람 굉장히 많이 깠었죠. 예전부터. 함랩장님. 근데 이 사람도 뭐라고 한다? 일단 외진 거래 증가 등이 두드러지면 단계별로 규제 강화하고 있고, 미래 가치를 따지지 않고 풍선 효과를 쫓아 투기, 대열에 합류하는 것은 건전하지도 안전하지도 않다. 이 사람이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면 지방으로 가서 분양받고, 왜? 광역시까지가 그거잖아요. 점에 제한하니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내가 분양권을 사서 다음한테 조금 더 올려서 팔고 조금 더 올려서 팔고, 그래서 마지막에 실거주가 사줘야 되는 건데, 지방 아파트에 그렇게까지 수요가 많냐? 방사능 가속기 막 130명 정도 한다고 그랬죠? 거기에 추가로 요거저거 넣더라도 1000명 안 넘죠? 그런 거 가지고 막 미분양이 소진될 정도냐? 내가 요 가격에 사서 요 가격에 팔고 요 가격에 팔고 마지막에 실거주가 안 사더라도 마지막에 사는 놈이 망하니까 나는 일단은 여기쯤에서 사야 되겠다, 혹은 여기쯤에서 미분양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런 사람들이 없다. 결국에 마지막에 사줄 실수요들이 없다 보니까 내가 이 가격에 사면 그 다음에 실수요들한테 더 비싸게 팔 수 없을 텐데. 그러니까 여기서 끝 해가지고 잔금 내야 되는 상황이 오든가, 아니면은 내가 한 번 산 다음에 내가 끝 해서 웃돈에다 잔금까지 내야 되는 상황이 오든가. 결국은 그게 분양권 투기의 말로다. 지금 상황에서. 핵심 지역은 지금 다 전매 제한 걸려가지고 잔금 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에 팔아야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 규제에 걸리지 않는 지역을 가면은 왜 걸리지 않느냐? 분양이 안 되는 지역이고 실수요들이 안 들어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딴 말에 속으면 안 되는 거죠. 미분양 아파트 소진에는 이런 숨겨진 비밀이 있다. 자, 서울 미분양 100% 왜 나왔냐? 일단 비싸니까 시세 차익 기대하기 어려워서, 그리고 실수요들을 살기에도 비싸서, 경쟁력이 없다. 지금처럼 이 당시 언제예요? 2019년 9월. 한창 집값 오를 때죠. 이럴 때도 안 한다. 비싸면 안 한다. 근데 집값이 10년이고 20년이고 말하는 대로 계속 오를 상황이다. 그러면은 지금 시세보다 조금 비싸다고 분양 받고 안 하겠어요? 서울인데? 그러니까 이미 미분양 100% 아파트가 등장했다, 임금보다 조금 비싸다는 이유로, 그것은 지금 거품이 정점이다. 그거를 미리 증명해주는 말이었다. 그러니까 얼마 안 있어서 하락세 나오잖아요. 이게 임금보다 수십억 비쌌어요? 그렇지도 않았어요. 비싸봤자 1, 2억 정도? 그럼 신축 아파트 계속 오른다면서요. 분양가 상한제 이유고. 신축 아파트 계속 오르면은 이거 사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도 사람들의 심리는 그렇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신축 수요다, 선호하는 수요가 있다, 아직도 집값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다, 아직도 입지에 비해서 저평가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식으로 전문가들이 인식을 심어준 게 문제죠. 사람들의 인식은 이미 정점이라고 보고 있었다, 저 때부터. 그러니까 저기는 이제 중도금 대출 안 나오니까 불인이들, 30대들 수요들이 안 달려드니까 안 된 거죠. 진짜로 돈 많은 부자들은 저런 거 줍줍 안 했다. 현금 부자들은. 서울인데? 오르는데? 줍줍 안 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반기는 영끌족들과 30대 수요들이 이끈 거지, 현금 부자들이 줍줍하고 이딴 일 없었다.
그러니까 그때 들어가는 게 어리석은 일이라고 제가 누차 경고를 한 거고요. 미분양 소진이 그냥 미분양 소진이 아닐 수도 있다. 고독 가보면 뭔 짓 한다? 고의 미분양 후 깜깜이 분양한다. 깜깜이 분양이라는 건 뭐예요? 분양 정보를 최소화해 청약을 받은 후 미분양이 나면 현장에서 뭐 선착순 추첨으로 해소하는 수법이다. 편법이죠, 편법.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단은 생각해 볼 시간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미리 모집 공고를 내고, 서울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지역들은 건설사들이 모집 공고를 내고 정당하게 들어갔었다면은, 여기는 뭐예요? 16일부터 청약에 나섰다. 그리고 지난달 말에 온라인 1, 2순위 청약을 마친 상태다. 홍보 없음. 모델하우스 없음. 조용히 청약 진행해서 미분양 만든 다음에 선착순 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급해지죠. 예를 들어서 이게 가치가 뭐 3억짜리인데 선착순에서 바람잡이들 풀어가지고 요거 가치는 한 6억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 4억에 분양하네? 빨리 사야 되겠다 하고 막 바람 조성하면은 선착순에 그런 게 어딨어요. 집에 가서 찬찬히 이게 어느 정도 가치가 되는지 3억 정도구나 이렇게 찾아볼 시간이 없다. 그러다 보면 4억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생긴다. 일단 쓰레기 또 했더라. 고독 신도시가 저렇지 않으면 분양이 안 되는 가격에다가 분양이 안 되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평택이 미분양이 해소되고 있고 오동평에서 평택으로 풍선효과 퍼진다? 시대보다 비싸게 주고 산다? 미친 짓이라는 거죠. 그게 누구한테 팔려고요? 평택의 실거주가 고독 신도시 다 들어가는 만큼 들어올 것 같아요. 늘 말하지만 삼성반도체 생산공장에서는 대부분의 인력이 인근 아파트에 살 만큼 장기 근무하지도 않고 고독 그렇게 비싸게 줄 만큼 여력도 안 된다. 대부분 뭐 원룸 살거나 아니면은 통근버스 타고 출퇴근한다. 거기서 이제 추가로 되는 이제 뭐 상권이나 이런 수요들이 조금 늘어나는데, 그래서 아파트를 한다고 해도 고독 신도시 그거 다 분양할 만큼 수요가 나오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에다가 이런 것까지 섞어가지고 이 가격에도 다 분양된다 이런 식으로 홍보하고 풍선효과 퍼진다 이런 식으로 홍보하니까 넘어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다. 저런 거에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자, 이 분양 인공호흡 나온 건설사들 분양가 인하에 집값 절반 내도 입주. 경남 거제 이런데 지방 분양 추진했지만 안 돼서 브랜드 바꾸고 분양가 하향 조정했다. 기다리면 이렇게 될 거예요. 왜 내가 비싸게 주고 지금 분양을 받아야 하느냐? 지방이요? 기다리면 돼요. 거제도 비규제 지역이라고 투기 수요들 들어가서 가격 오른다는 얘기가 나올 때 잠깐 있었죠. 뭐 울산이나 창원 가격 오르기 시작할 때 그때쯤 잠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었다. 할인 분양 영상에서 말했듯이 실수요들은 감소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투기 수요가 감소하면 감소할수록 원래 미분양은 늘어나고, 이게 늘어나다 보면 할인 분양까지 이어진다. 원래 이렇게 가는 수순인데 아직 하락세가 이렇게 떨어져야 하락세인데 지금은 거의 보합세다 보니까 이 기간에는 미분양 소진될 수 있다. 그리고 풍선효과 퍼질 수 있고, 그런 지역들에 마지막으로 건설사들이 한탕 헤쳐먹고 나가는 거고 마지막으로 투기꾼들이 한탕 헤쳐먹고 빠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걸 들어가는 것이 호구가 되는 것이고 설거지 부대가 되는 짓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들어가놓고서 저 들어갔는데 1억 올랐는데요? 1억 오른 뒤에 팔려요? 중요한 건 황금성인데 거기서 5천만 원 내린다고 팔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 그때 들어갔을 때 나 같은 사람이 샀었는데 나 같은 사람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갔으니까 여기를 안 보고 있죠. 안 팔린다. 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3년 전 분양가로 공급하고 아파트명 바꾸고 할인 분양하고 이런 짓 하고 있다. 방금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이거 근데 아파트명 이름 바꾸고 나서 분양을 완료한 거예요? 아니죠. 실질적으로 할인 분양에서 완료한 거잖아요. 평당 50만원씩 깎아서. 근데 이런 식으로 아파트명 바꾸고 완판. 역시 브랜드빨. 이딴 얘기 하고 있는 거죠. 3년 전 분양가. 아파트를 재공급하는 단지가 나왔다는 건 뭐예요? 미분양 났는데 미분양 안 난 척하고 있다가 3년 전 분양가로 재공급. 회사 보유분. 부적격 당첨자 회사 보유분. 부적격 당첨자 아닐 수도 있어요. 완판 난 것처럼 해놓고서 미분양 숨겼던 걸 나올 수도 있고, 혹은 이 부적격 당첨자들이 분양 받을 생각 없었는데 청약 경쟁률을 끌어올리려고 직원 가족의 직원 친척의 뭐 이런 사람들 바람잡이들 끌어올린 그런 사람들이 부적격 당첨자로 나왔을 것도 있고, 이번 미사도 마찬가지고. 그게 지금 미계약분인데 그렇게 갑자기 부적격 당첨자들이 나온다? 물론 부적격 당첨자일 수도 있지만 회사에서 숨겨놓은 미분양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는 거죠. 미분양이 생긴 이유가 뭐예요? 실수요들에게 일단 메리트가 없는 건 기본이고, 거기에 투기꾼들한테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미분양이 생긴 거죠. 왜 메리트가 없냐고 보면 교통, 교육, 상권, 환경 이런 게 안 좋으니까. 입지 여건이 안 좋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호재도 없는데 분양권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들끼리 주고받으면서 상승시키는 거다. 그리고 이런 현상을 예측하고서 건설사들이 뭐 하는 거예요? 미분양 해소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막 미분양 해소되고 있고 엄청 뜰 거다 이런 식으로 자꾸 띄워주면은 풍선효과 날 지역이라서 여긴 가격이 오를 거고 앞으로 신축 아파트가 인기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미분양을 사라 이런 식으로 자꾸 인식을 심어주니까 실수요 거주할 환경이 계속 없는데 누가 사요? 투기 수요들이 사게 되면서 미분양은 해소되죠. 그리고 이 투기 수요들 중에서 일부는 피받고 팔겠죠. 굉장히 일부가.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은 잔금 치러야 되는데 이때 전세 못 구하면은 대부분이 황이더라. 분양 불패 흔들리는 부산 빙하기 임박했다. 예전에 막 조정 대상 지역 해제되고 엄청 오른다고 얘기하더니 공급 엄청 많이 났었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분양 불패 흔들렸다. 건설사들도 이제는 안 한다. 10대 1은 돼야 분양 안정권이라고 보는데 한 자릿수로 떨어질 것이다. 지금 뭐 신규 공급을 꺼리면서 심각한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는 결과 뭐 하면서 전매 제한으로 그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부산에 분양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서울? 아니요. 지들은 돈 벌려면 분양해야죠. 그리고서 실거주 목적으로 마케팅을 다시 하겠죠. 또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건 가수요가 없어지면 분양에서도 사업성이 좋은 입지를 제외하고는 경쟁률이 한 자릿수로 떨어질 것. 이거에 대해서 실수요들이 들어가니까 내 집 마련 쉬워지고 분양권 뻥튀기 없어진다. 이거를 수급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공급 부족이 될 것처럼 이야기하죠. 되나요? 건설사들이 분양을 꺼리게 돼서 미분양이 나면은 먹는 게 적으니까 건설사들 못 먹지 않아요. 엄청 심각한 미분양이 아니라면. 그리고 알아서 할인 분양해서 그런 현장 같은 경우는 털고 나오겠죠. 뭐예요? 나중에 현장 구하기도 힘들어질 텐데 하루 벌어 하루 먹던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근데 최저시급이 하락하게 되면 먹고 살기 위해서는 2배로 일해야 되죠. 근데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최저시급이 떨어졌으니까 일 안 할 거야. 건설사들 굶어 죽는다는 소리죠. 이해가 가요, 저 말이? 저는 저 말이 굉장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신규 공급을 꺼린다. 뭐 먹고 살 건데요, 그럼? 다른 대체제가 있어요? SOC 사업 추진하나요? 서울 비수도권에서 신규 공급을 꺼린다고 하면은 다 수도권으로 몰려가서 하려고요? 수도권에는 경쟁력이 없나요? 되도 않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저런 말로 해서 하지 말아라. 이번 정부에서 하는 정책들은 다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공급 부족 만들어낼 것이다. 공급 부족 호도를 지금도 해야 되죠. 왜? 7월에 아직 분양가 상한제가 시작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인터뷰 해주는 거죠. 언론이랑 짝짝꿍해서. 아니 건설사들은 다 수도권으로 몰려가서 하면은 수도권에서 미분양 나는 건 매한 가지고 공급 과잉으로. 그렇다고 공급 과잉 안 될 정도로 조금만 하자니 먹고 살기 힘들걸요. 해야 돼요, 쟤네들은. 다만 차익을 덜 남겨 먹어서 미분양이 안 나는 형식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지들 손해보게 생기니까 이런 식으로 서로 짝짝꿍해서 지금 유도하는 거잖아요. 건설업계 미분양 경고등. 분양권 전매 금지. 미분양 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있는 분양권이 희소성이 높아서 산다? 그거에 속아서 지금 분양권을 비싸게 매입한다? 미분양 경고등 들어갔다. 나중에 이런 거 받으시면 되잖아요. 굳이 왜 웃돈 주고 사요, 분양권을. 그러면서 8월 전까지 분량을 털어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요거에다가 이제 7월 분상제 이후에 이전까지 밀어내기 분양이 있고 공급 부족이 될 것이다. 근데 분상제도 안 그랬죠. 이번 전매금지는 어떻겠어요? 8월 이전에 밀어내기 분양을 하고 이후에 공급 부족이 될 것이다. 또 이런 식으로 똑같은 프레임 잡고 있는 거다. 분상제랑 똑같다. 지금 이제 프레임 잡을 만한 게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심리지수가 좋아졌냐, 사람들 여력이 좋아졌냐, 유동성 많이 늘어났어요? 유동성 굉장히 떨어졌죠. 문제 생기다 보니까 바로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풀 정도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죠. 유동성이 안 도니까 이제 이야기할 건 뭐 있어요? 공급 부족, 저금리. 요거 두 개밖에 끌고 나갈 게 더 있어요? 근데 저금리도 이제 안 통하죠. 저금리가 통하면은 금매가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저금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급매에 급급매에 초급매가 나온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남은 게 뭐 있어요? 공급 부족. 공급 부족? 제가 자료를 없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고 공급 부족 된다는 기사들에서는 과거 인허가나 착공, 준공 물량에 대해서 한 번도 데이터로 보여주지 않죠. 저는 다 데이터로 뽑아서 보여드렸어요. 저런 말에 넘어가면 안 된다. 결론! 지금 미분양 아파트는 대부분 투기, 날뛰던 시기에도 미분양이었다. 미분양인 이유가 있다. 이유는 가격이 될 수도 있겠고 입지가 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실거주가 살기 가격이나 입지나 뭔가 안 맞는 게 있다. 그래서 사는 사람이 있을 텐데 저는 지금 미분양 사는 게 제일 현명하지 않은 행동이고 미분양하고 분양권 이런 거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하지 않은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